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인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실수를 하나 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영상 썸네일하고 2주 전의 영상 썸네일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올려드려서 어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조금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썸네일에 적어놨듯이 저는 이제 시청자 또는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날 때 저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2장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메타버스 계열, NFT 계열 주식시장에 정말 불장을 만들어 줬었죠. 이 두 개와 지금의 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개랑 1번, 2번이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떠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떠나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그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지금 그냥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우하향하는 추세에 있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로 나뉘면은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것 중에 다들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도 제가 봤듯이 하락을 하고 있고 강남은 거의 불패긴 하지만 다른 하급지나 아니면은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전부 다 빠지고 있잖아요. 주식도 진짜 좀 많이 빠졌고요.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코인은 그냥 거의 무너졌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반등까지 텀을 비교를 해보면은 부동산이 길고 주동산 짧고 주식 짧고 그다음 코인이 정말 짧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을 생각을 할 때는 이미 하락한 와중에 있고 텀이 짧고 프리퀀시가 짧은 놈을 잡아서 이제 잡으면은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짧은 장, 단타장 또 비중이 너무 낮고 5%는 너무 말이 안 되고 10%씩 막 분할 매수해서 10%로 수익을 내고 그런 것들 저는 이번 장에서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강조를 해왔었고요. 비트와 이더로만 승부를 내세요. 그리고 농부식, 그러니까 모내기식 이런 식으로 막 뿌려놓는 분들도 결국 나중에 보면 이더리움 하나 잡은 것보다는 못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게 약세장입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게 어제 내용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5일선과 20일선의 크로스 있죠. 진짜 농담 안 보태고 100번 말했거든요.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역만 찾으셔서 장투하시면 됩니다. 약간 장투보다는 스윙에 가까울 것 같아요. 스윙을 노리고 있다면 이런 매매가 될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알고랜드가 월드컵 문제가 있어서 뜨고 있다. 칠리즈도 똑같은 장세를 받고 있다. 잡코인 코코체인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점점 영상을 찍을수록 되게 안 좋은 소리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한테 그냥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방향성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사실 어제 장에 대한 복기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보조지표상 스토캐스틱하고 이동평균선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을 체크를 할 때는 스토캐스틱은 시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동평균선 자체는 약간의 추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5일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상승세를 받았다. 하지만 깨면서 이제 하락세를 받고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 스토캐스틱상 가장 중요한 것은 19일까지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시간대가 나온다는 것에 있어요. 사실 현재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듯이 거의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기다 그어드릴게요. 1번은 다시 표시를 하자면 1번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2번은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좀 높게 보거나 아니면은 높낮이를 낮게 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선택을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장만큼은 시나리오 그리지 마시고 장이 나오는 대로 따라가세요. 예를 들어서 상승세가 컸다면은 하락의 위험이 정말 크게 존재하는 거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번 식으로 그냥 낮게 형성이 된다면은 굳이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보다는 그냥 약세에 대한 염려,
장이 약세로 빠질 가능성에 대한 염려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저는 확률상 1번으로 간다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봉에서 음봉을 쏟아내는 걸 보면은 낮게 깔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약세로 빠지게 된다면은 저가를 터치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18.2K에서 저가 리테스팅 했고 이 지금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테더 마켓에서 대충 한 17.6K 그러면은 0.6K 정도의 차이가 나죠. 약세에서 하락을 할 때 만약에 18.2K 부분을 깨게 된다면은 조금만 유의를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가 정말 과매수고 이제 내려갈 차례라면은 약간은 저가 깰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약세 구간이라서 그런 가능성은 안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깨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그림으로 깨게 될 거예요. 약세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약세에서 그냥 바닥에서 노는. 하지만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은 1번을 주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시고 2번은 그냥 약세로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만 구분해서 언제까지? 21일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시기까지는 좀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한번 밀린 거 봐서는 22일까지 좀 러프하게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미래 시간에 대한 장세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21일부터 20일 설명을 드렸고 이평선을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은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선에서 고점을 이은 게 저항이 되는 거고 지금 고점을 이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어보면은 여기서 저항 나왔던 구간 있죠. 1시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이 저항이 나왔던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추세선이 살아있다.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추세선이 형성이 됐고 이 추세를 극복하려는 곳에서 저항이 나왔으니까 이 추세는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추세선만 그었을 때는 추세가 이탈을 했다. 이제 우리가 하락 포인트에서 변곡점을 가졌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5MA와 22MA를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은 약간 방향성을 아래로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고 이 5일선과 21일선의 이동평균선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제가 민감도를 말씀드릴 때 신뢰성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감도가 낮다라는 말은 이게 반응도가 낮다라는 말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정말 신뢰성이 높은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포인트가 2번이고요. 만약 2번까지 도달을 해서 관점이 확인이 된다면은 추세에 뒤바뀌었다. 점점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설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평가를 할 때는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신뢰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정말 단타를 참여를 하셨다면은 이 추세선 이탈하는 거 보고 저는 롱으로 걸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정답지일 것 같고 이거는 좀 약간 멤버십 내용이긴 한데 정말 후대응으로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 지금 저점 밟고 나오는 상승분 대비해서 지금 매수분을 걸어놨을 겁니다. 아마 이 두 가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돌림 생각하면서 매매를 했다면은 지금 현재가 아마 매수 체결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결을 했다면은 손절가는 저점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추세선 맞닿는 구간에서 해결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이런 매매 구간만 보이고요. 단기는 딱 이 정도만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사실 여기가 끝입니다. 저는 비트코인만 보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은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잔소리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싫으신 분들은 그냥 내일 영상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장에 코린이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코린이다, 어떤 사람들 코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평가를 하자면은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추석 때 11월과 또 12일쯤에 50%에서 75% 비중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실제로 매도를 하고 나왔고 근데 그때 받은 질문이 많아요. POS의 가치는 어떻고 뭐 더머지, 더서지, 뭐 샤딩까지 여러 설명이 붙었는데 경험이라는 게 뭐 100%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서를 굳이 그러니까 안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이 말을 왜 하냐, 과거 얘기를 왜 하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예상을 해볼까요? 이더리움 지금 POS로 전환을 했죠. POS 코인 뭐 있어요? 리플 있죠.
POS가 시큐리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SEC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 저는 규제가 맞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좋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적으로는 하락을 맞이를 하겠죠. 그러면은 23년도, 24년도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냥 빠지기만 할까요? 아니죠. 빠지긴 빠지되 POS로 전환을 하면서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POW 코인들. 그중에서 POS 코인으로 그러니까 그중에서 POS로 전환하는 코인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저는 또 정설이 어떻고 역설이 어떻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진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것이고 이 그림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할 때도 저는 똑같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23년도, 24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제 기억대로 그리고 팩트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자면은 굳이 정설을 배반하면서 달콤한 역설을 따르기에는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큰 싸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다던 3강 스토캐스틱이 멤버십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뉴스나 그런 것들도 좋지만 매매 근거에 따른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게 이평선, RSI, 스토캐스틱, 추세선, 또 시간 관계에 따른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멤버십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무료 선물방에서 이 정보를 습득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1강, 2강, 3강 스토캐스틱은 뭐고 RSI는 뭐고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고 이평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일봉뿐만 아니라 4시간, 1시간 봉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걸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눌러서 멤버십 자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좀 적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 다 이미 많이 돼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듣기 싫은 거는 사실 나중에 돼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듣는 게 저는 정말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최소 이 정도 따라오시면은 저는 매매에서 배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 과정부터는 백테스팅과 실전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정 노동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건 제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첫 발부터 떼세요. 뭐든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내일은 아무래도 목요일에 경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FOMC 프리뷰를 주제로 잡고 영상 촬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편경장이었습니다.